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이 이번 12월에 봤던 논술 능력고사 피드백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체로 논지를 잘 파악을 했고, 다만 요약을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한 바를 충실하게 잘 따라갔느냐에 따라서 조금 점수가 갈렸습니다. 이번엔 전반적으로 여성차별적 사회나 문화를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는 글이었습니다. 그 주요한 쟁점은 재심은 가와 그리고 나, 다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요. 문제 1번을 보면 재심은 가의 입장에서 나 현상을 비판하고 다의 자료를 분석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의 현상을 비판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벌써 그래프가 나와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던 게 이 나 그래프에서 주요한 내용을 뽑아내는 거였습니다. 그래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상하게 해석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재심은 가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도 뭐 대체로 잘 하긴 했는데 요약하는데 문제를 겪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핵심적인 논지를 너무 편협하게, 그러니까 표면적인 얘기만 갖고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이제 예시를 든 게 고대 아테네 사람들하고 현대 아테네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건 그냥 일반적인 예시, 그러니까 이 사피엔스에서 가져왔는데 유발 하라리가 썼던 어떤 예시거든요. 근데 요거를 너무 막 아테네에 초점을 맞춘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 남녀 사이의 생물학적 차이는 있지만 남녀 사이의 문화적 차이, 정치적인 차이, 아니면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여성을 차별하려는 어떤 논리들은 대체로 생물학적인 근거에서 나오지 않는다. 다 문화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배경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적이지 않게 등장한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 관점에서 나를 먼저 비판해 봐야 하는데요. 나는 남성과 여성에서의 성 역할 인식이 차이가 남을 보여줍니다. 모든 질문에서, 질문이 모두 9개가 있는데 모든 질문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항상 남자가 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근데 긍정적인 답변을 하다 보니 이 질문들의 내용이 뭔지를 살펴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남성들의 인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데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이 모든 질문들, 1번 질문부터 9번 질문까지 모든 질문들은 다 성차별적인 질문 혹은 성고정 역할에 대한 편견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많을수록 그 사람이 또는 그 성별이 더 성차별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성 역할에 대해서 훨씬 더 고정관념에 깊게 박혀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심은 나의 그래프에서는 2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 비해서 거의 모든 사회차별적인 내용, 그러니까 특히 여성차별적인 내용, 그리고 여성과 남성 사이의 성고정관념이 훨씬 더 강하게 박혀 있다라고 하는 점을 발견하셨어야 하고요. 당연히 가의 입장에선 이것을 비판하고 싶어 하겠죠. 가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여자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와 정치가 만들어낸 후천적인 것, 결국에는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재심은 나의 남성들의 시각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다는 저는 그림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루이 14세의 초상화고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사진입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진에 쓰여 있는 부연 설명을 힌트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써줬는데 이 힌트를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요약하고 끝낸 경우가 있어요. 이걸 보고 최소한, 사실 이것도 높은 점수를 받진 못합니다만 최소한 18세기의 남성성과 21세기의 남성성은 다르다까지는 포착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포착을 못하면 사실 독해력에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18세기 남성성과 21세기 남성성이 서로 다르다만 가져가서는 안 되고요. 뭐 시대에 따라서 남성성은 달라진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결국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 혹은 이제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남자다움 여자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마다 바뀌는 것이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고대 아테네의 여성과 현대 아테네의 여성이 완전히 다른 사회적 역할을 갖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 역할은
성에 대해서만큼은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없다. 즉 18세기의 남성성은 오직 18세기에만 유효했던 남성성이었을 테고 21세기의 남성성은 오직 그 시대에만 통용되던 것이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입지 않으면 남자답지 않은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정말 시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생각이다 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결국에 여러분들은 이 제시문 다의 그림을 보고 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 즉 성 역할이나 성 고정관념, 어떤 남성성은 이래 여성성은 이래라는 그 성별에 대한 인식은 모두 다 고정된 실체가 없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이게 옳지만 다른 시대에는 그게 옳지 않다면 결국에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없다 라고 분석해내셨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 라와 마 그리고 바는 문제 2번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여성 주인공이 남장을 해서 성공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시문 바의 두 입장을 골라서 라와 마의 주인공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라와 마의 주인공은 같은 입장을 보여요.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라의 엔트리라고 하는 여성은 여성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유대인 학교에 들어가고 거기서 다른 여느 유대인 남성들처럼 활약을 합니다. 홍게월이라고 하는 여성 주인공 역시 자신의 성별을 감추고 남자인 척하면서 벼슬이 원수 또는 장군에 이르게 되죠. 거기까지는 잘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두 입장 중에 하나를 골라서 논리적으로 서술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왜냐면 제시문 바가 두 개의 입장을 모두 다 설명해주고 나름대로의 논리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 논리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주장이 모호하거나 아니면 라와 마의 상황에 적용하지 못한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만약에 남장을 선택하는 행위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논리를 담으셨어야 해요. 여성이 남성만큼 무언가를 잘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 가능성도 못 보여줬을 텐데 기회를 어떻게든 만들어냈고, 자기가 만들어낸 거죠 사실. 기회를 만들어냈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다. 여성으로서의 능력을.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성이 그 당시에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중대한 임무를 맡아도 된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또는 좀 더 광의의 차원에서도. 그리고 비판을 한다면 이런 논리를 담을 수 있을 거예요. 비판을 한다 그러면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여성이 모두 다 개인적인 수준에서만 자아 실현을 이뤘고, 그래서 결국 그 시대가 성차별적인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났는가? 라고 하면 그런 대목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자는 대원수 자리에 오를 수 없고 여전히 여자는 유대인 학교에 들어갈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는 저항 방법으로서 보편화될 수 있는가를 봤을 때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지도 못했고 시대를 변화시키지도 못했고, 그리고 일반적인 여성들에게 권장할 수 있는 저항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면 결국 이 남장은 그저 어떤 매우 드물게 매우 희귀하게 어떤 여성이 용기를 무릅쓰고 또는 처벌받을 각오를 무릅쓰고 자신의 신분을 바꾼 거에 불과하지 않느냐라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셔든 상관없지만 이 두 가지 논리를 잘 담아주셨어야 해요. 이 두 중에서 하나라도 잘 담아주셨어야 합니다. 글자 수가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가의 입장에서 나 현상을 비판하고 자료를 분석하려면 가 입장을 거의 100자 이내에 압축해서 요약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에 나와 있는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벌써 50자, 80자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 가를 보고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아주 짧게 간추린 다음에 나의 무슨 일이 있는지를 먼저 분석하고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비판까지 들어가셨어야 돼요. 그러니 문장이 아주 빠듯하겠죠. 그걸 200자 안에 해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의 자료를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로 두 사진 간의 차이점을 짚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래서 이 두 차이점은 제시문 가에서 얘기했던 뭐를 보여주는지를 적어도 150자 정도로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마 나 현상을 비판하는데 글자 수가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었겠죠. 그다음에 문제 2는 600자인데 바의 두 입장 중 하나를 골라라고 했으면 자신의 입장이 제일 먼저 드러나거나 혹은 바의 두 입장을 소개한 다음에 그것도 간략하게 거의 100자 이내로 요약한 다음에 그 중에서 자신이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를 먼저 밝혔어야 합니다. 그걸 이제 서두에 자신의 주장을 밝히는 밝혀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먼저 드러내야 되고요. 논리를 다 얘기한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신의 주장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의 주인공과 마의 주인공 각각에 대해서 일관된 논리로 자신이 평가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라의 주인공이 어떠했고 마의 주인공이 어떠했는지 짧게 요약해도 되지만 그렇게 요약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와 함께 전개하기에는 글자 수가 좀 짧아요. 어차피 여기에 요약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라와 마 소설의 주인공의 그 활약들을 그냥 자기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만 언급하고 줄거리를 요약하지 말고 바로 논리로 넘어가셨어야 합니다. 물론 라와 마의 소설이 거의 다 비슷한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라와 마를 그냥 합쳐서 한 문단 안에 논리적으로 서술했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논리가 여러 가지라면 여러 개의 논리가 각각의 문단을 형성하도록 하면 구조적으로 더 짜임새 있는 글이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25년도 12월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으로 했었던 논술 문제 피드백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2월에도 마찬가지로 5, 6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문제가 따로 출제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도 이번에 독해력도 늘리고 구조적인 글쓰기도 연습할 겸 해서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